여러분 한국 영화 좋아하시나요? 투캅스, 공공의 적, 베테랑, 극한 직업, 범죄 도시로 이어지는 수사물에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건축학개론, 엽기적인 그녀, 헤어질 결심으로 이어졌던 로맨틱 코미디물,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끝까지 간다, 추격자, 황해 같은 스릴러에 여고괴담, 장화홍련, R포인트, 곡성, 사바하, 파묘로 이어지는 호러물, 그리고 왕의 남자, 광해, 관상, 명량,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사극의 지구를 지켜라, 괴물, 설국열차, 신과 함께, 마녀 같은 SF 영화까지 매년 1년에 하나씩은 천만 관객이 나오던 한국 영화. 2019년 정점에 올랐던 한국 영화는 중간에 3년의 팬데믹 기간을 겪은 이후에도 심각한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극장 가격이 비싸다, 볼 영화가 없다, OTT 때문이다. 그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잘 나갔던 주윤발, 성룡으로 대변되던 홍콩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방화로도 불렸던 한국 영화는 그나마 1980년대에 이르러 에로 영화 시리즈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90년대 들면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최초로 100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1998년 IMF가 터질 때까지 지금은 엄두도 못 낼 실험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영화들이 넘쳐났습니다. 시대물인 장군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CG가 들어간 영화인 구미호가 나왔고, 쫄딱 망하긴 했지만 오컬트 크리처물인 되마록도 나왔으며 대한민국이 제일 사랑하는 분야죠. 경찰이자 형사물의 시작 투캅스도 나왔더랬습니다. 공포에선 지금도 이어지는 시리즈인 여고괴담이 최초로 선보이기까지 했고, 당시 거대 제작비였던 22억이 든 SF 장르인 은행나무 침대까지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가 터졌고 넘버3가 히트하면서 라이터를 켜라, 조폭마누라, 투사부 일체, 닮아야 놀자, 가문의 영광 시리즈 같은 조폭 코미디 시리즈가 다수 양산되며 정체되고 암흑기를 맞았으나 인기가 금세 시들어 사라졌고, 바로 1년 뒤 한영화로 한국 영화는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바로 은행나무 침대의 강재규 감독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 영화 주축 배우들이죠. 한석규, 송강호, 최민식, 김윤진, 황정민이 출연했고, 배우들은 몇 달간을 합숙하며 액션을 위한 훈련을 받았고, 삼성영상사업단이 메인 스폰으로 30억이라는 당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대한민국 블록버스터의 시작, 쉬리였습니다. 공포탄만 15,000발 이상 사용하고 총기 대여에만 1억, 특수효과에 3,000명 이상 촬영 동원에 투입됐던 영화. 쉬리가 기대와 우려 속에서 개봉돼 당시 서울 관객수 1위였던 197만에 타이타닉까지 제껴버리고 전국 관객 600만을 돌파하며 영화사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극장은 지금의 멀티플렉스도 아니고 단관 위주였기에 더 대단한 기록이었죠. 이 쉬리는 옆나라 일본에도 개봉돼 1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했으니 영화계는 쉬리의 성공으로 자신감과 가능성을 받고 그야말로 쉬리 영화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죠. 바로 이때의 투자들은 다음해 공동경비구역 JSA의 성공과 함께 2003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국형 스릴러에선 살인의 추억, 멜로 로코물에선 클래식, 아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SF 코믹 스릴러 지구를 지켜라의 미스터리 복수극의 절정 올드보이가 나왔고, 공포 영화에서 장화홍련까지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전성기였으며 정점으로 12월 실미도가 개봉돼 완성도와는 별개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 1000만 영화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1년 뒤 2004년에도 이 기세는 이어져 태극기 휘날리며가 2005년엔 사극 왕의 남자가, 2006년엔 한강에서 괴물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거대 자본을 들이고도 쫄딱 망한 망작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아빠 일어나로 대변되는 클레멘타인이나 실광구, 다세포 소녀, 심영래 감독의 디워 같은 이른바 괴작도 속출하고 흑역사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본격적인 1000만 관객 시대 문을 열었고, 대한민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33편인데 그 중에 24편이 한국 영화였고
나머지가 외화일 정도로 자국 영화 사랑이 대단했으며 뜸해지긴 했지만 현재도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악몽 같았던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화는 시민들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주류 문화 컨텐츠이자 오락이었습니다. 연인, 가족 모두 즐기는 모든 이에게 두루 사랑받는 이른바 음식으로 치면 라면 같은 존재였죠. 이런 라면 값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법이라 정말 인상폭이 적게 마련인데요. 이런 영화 티켓 값을 올릴 때 인상폭이 너무 컸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물가가 올랐으나 10% 정도 물가가 인상될 때 극장 티켓은 10,000원에서 15,000원, 무려 50%나 올려버린 거죠. 소비자들의 저항감은 당연히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라면이야 돈 없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 사 먹어야 되지만 영화는 라면과 달리 필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엔터테인이죠. 먹고 살기 팍팍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수단인데 아무리 전에 손해가 컸다 한들 극장가의 판단 미스였죠. 여기에 복합적으로 그냥 그랬던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에 빠르게 보급돼 나갔죠. 이전만 해도 영화는 그래도 극장에 가서 봐야 제맛이란 인식들이 있었지만 강제로 극장에 못 가게 되고 집에서 영화들을 3년이나 보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내고 OTT는 한 달을 보는데 극장에 가서 두 사람이 팝콘까지 먹으면 4만원 돈이 그냥 날아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더욱이 지금 한국 영화는 아주 조금만 기다려서 극장 영화가 OTT 시장에 공개되기 전인 잠깐의 홀드백 기간을 넘기면 바로 OTT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편하게 집에서 보겠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극장에서 봐야 되는 블록버스터나 대작 영화를 볼 때만 극장을 찾고 일반 영화는 OTT에서 해결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극장가에서도 흥행하지 못할 것 같은 영화는 곧장 OTT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껏 OTT로 직행했던 영화들을 보면 잘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넷플릭스 전용 영화치고 만족했던 영화는 전란 정도였지 개인적으로 대부분은 만족하기 힘든 퀄리티였습니다. 특히 이건 한숨만 나오네요. 여튼 극장가도 애써 제작한 영화가 다이렉트로 OTT로 넘어가면 그냥 제작비 회수 정도 일정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죠. 극장에서 개봉해야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니까요. 영화계가 이렇게 얼어붙으니 영화 관계자들은 자연스레 OTT 시장에 넘어가 극장 영화에선 시도하지 못하는 소재를 장편 시리즈로 나름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만 극장 영화는 또 다르니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영화관을 찾는 인구는 미국 다음 정도로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라죠. 당장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극장을 찾는 인구가 2배입니다. 외화까지 더해 전체 영화관을 찾는 인구는 지금도 많습니다. 저같은 덕후들이 좋아하는 걸로 취급되던 일본 애니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영화도 국내에서 대흥행했으니까요. 다만 한국 영화 쪽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죠. 물론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라는 쌍천만 영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나머지 영화들은 말아먹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죠. 대박을 치는 영화는 극소수고 나머지 영화사의 기둥을 상징한다 그러는 주력을 쏟아 만드는 상업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텐트폴 영화들의 성적 대부분은 흥행은커녕 제작비 회수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1000만 영화 한 편보단 200만 드는 이른바 중방 영화 5편이 나오는 게 영화계엔 바람직할 텐데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투자도 줄고 투자가 안 되니 제작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손 CJ ENM의 2025년 개봉 예정 영화는 고작 3-4편에 그친다고 하니까요. 당장 몸값 비싼 대형 스타를 넣는다고 영화가 흥행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극장가에서 매번 비슷한 공식으로 비슷한 소재에 돈 되는 패턴으로 비슷한 영화만 찍어대니 그걸 이 돈 주고 보러 안 간다 라고 외면하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TV나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본방사수하고 기다리며 시청했다면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나 OTT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골라보는 시대, 즉 다양성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에선 아주 독특한 소재가 넘치고 제작사는 일단 재택하고 맡기면 감독한테 이래라 저래라 일체 간섭도 안 한다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신선한 영화나 작품이 계속 탄생할 수 있고 사람들도 봐주고 있습니다. 극장에도 이렇게 신선한 소재나 안 하던 주제를 다루는 작가, 감독이 기회를 제공받고 그만큼 대가도 받을 수 있어야 신선한 영화가 나오고 사람들이 극장에서 소비해주지 않을까요? 지금은 몰락한 홍콩 영화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극장과 시스템이 바뀔 전환기가 맞는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작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2025년 개봉 예정이던데 과연 한국 영화계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